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와 편다성입니다. 네. 시장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사상 첫 7,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8,000피를 코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6% 상승해서 7,946선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0.9% 상승해서 1,2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면요.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개인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가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투톱이 29만 전자 그리고 190만 닉스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업종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분을 모셔봤는데요. 아이언 봉이라고도 불리죠. 네, 네. 철강 담당하고 계신 박성봉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철강을 뭐 좀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3년 전에는 이제 아이언봉 이렇게 불렸는데 요즘에는 다시 스틸봉으로 좀 불러주시면 스틸봉이요.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반도체 쪽에서는 뭐 좀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고 뭐 워낙 관심들이 많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저희 섹터 내에서도 그래도 나름 소규모 전쟁들이 좀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뭐 반도체에 당연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업체들은 YTD로 한 50% 정도 수익은 났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 업황 분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표 2번 상에 보고 있으신 게 그 국내 철강 유통 가격입니다. 네. 거의 지난 2, 3년 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제품별로 좀 다르긴 한데 연초 대비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2023년도 여름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회복을 했고요. 물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2021년도랑 2022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많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 2, 3년 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좀 의미 있게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당장 1, 2분기 철강 업체들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아마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표 2번 박성모 의원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까 포스코홀딩스라고 같이 말씀 주셨잖아요. 보시니까 지금 아까 도표 2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 상승 베타라 그래야 될까? 속도가요. 코로나 직후하고 비슷한 겁니까? 지금 아니면 좀 더 더딘 겁니까? 일단은 뭐 차트 모양만 보시면 네. 그보다 조금 더디긴 하고요. 근데 그때랑은 좀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때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고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철강 수요가 엄청 빨리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철강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때 당 선행에서 먼저 급등을 했었고요. 그 아하. 국내 가격이 후행해서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가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세게 올라가진 않고요. 국내 가격이 오히려 선행해서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가격이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일단 내수가 살아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다 끝냈죠. 네, 근데 네. 2분기 이후에 전망을 좋게 보셨는데 네네네. 실적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1분기 실적은 크게 뭐 도드라진 점은 별로 없었고요. 네. 뭐 고로사들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홀딩스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네. 오히려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생각보다 많이 인하를 해주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 중에 이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던 업체들은 뭐 풍산이나 그다음에 동국제강 네. 이런 업체들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양호하게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실적이 엄청나게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컨센보다는 조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국 얘기를 이제 간간히 해주셨는데 이 철강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슴 속에는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철강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큰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렸던 국내 철강 유통 가격이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을 일정 시간을 시차를 두고 그대로 후행해서 움직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수입 규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뭐 H철강이라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철강 전방 산업이 뭐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이쪽에 수요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과의 철강사들 간의 가격 협상에 있어서 그 고객사들이 우리가 중국산 수입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협박을 해버리면 네. 생각했던 만큼의 가격 인상을 하기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한국을 포함한 이거 잠깐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중국 철강 수출인데요.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지금 4월달 누적으로 한 1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중국이 여기 보시면 주로 수출하는 국가가 베트남, 한국, 그러니까 동남아나 한국, 중동 이쪽 위주로 거의 수출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 베트남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작년, 재작년에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특별 관세를 제소를 했었고요. 뭐 웬만한 국가들이 다 높은 세율의 관세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열연이라는 품목이 중국산 수입이 작년 4분기부터 급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철강 수요가 개선이 된 건 아니고요. 중국산이나 일본산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 반템핑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산, 일본산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부 품목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 제소되어 있는 품목이 추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아마 판정 결과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산 수입이 더 줄어들게 되면 일단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산과의 대체제 효과로 여기까지 왔다 한다면 전반적인 수요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수요는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철강이 많이 쓰이는 게 뭐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조선 이쪽인데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워낙 안 좋고요. 그 건설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철강 제품이 이제 철근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철근 수요는 작년에 연간으로 거의 사상 최저치 수요를 기록할 정도로 업황이 되게 안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열연이나 우판 이런 품목들도 전반적으로 내수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가격이 올라온 거는 일단은 중국산이나 어쨌든 전반적인 수입산 규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수입선 다변화가 국내 유통 가격 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내수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특히 전체 수입산 중에 중국산 비중이 절반이 넘었기 때문에 중국산이 수입이 덜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물론 일부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열연 제품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 수입이 조금 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기존의 중국산 수입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결코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는 저희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입 규제 확대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좀 취약은 벗어날 수 있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 경기 회복이 부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타이트한 수급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로 보시나요? 일단은 철근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철근은 네. 이제 수입 규제보다는 기존의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엄청 감산을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대형 업체가 또 오래된 설비를 아예 셧다운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출을 좀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근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꽤 올랐는데요. 일단 건설용 수요는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일단 전국, 그러니까 서울하고 그 지방도 마찬가지죠. 전세 가격이 조금 꾸준히 슬로우하지만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착공 같은 경우도 뭐 시점의 문제지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좀 바닥을 찍고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건설용 철강 수요도 연말 연초 되면 조금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철 금속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비철 금속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구리, 네. 뭐 리튬, 아연,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또 구리는 올해 사상 최고치 가격을 한번 찍었고요. 지금도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알루미늄도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의미 있게 턴어라운드를 했는데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구리나 리튬은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철금속 관련 기업 중에 네. 탑픽이 있으신가요? 비철금속은 저희가 원래 제가 아까 말씀 제가 예전에는 아연맨이었기 때문에 네. 고려아연을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고려아연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영권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네. 대신에 그 구리 관련된 업체 중에 풍산이라는 업체가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풍산이라는 업체를 비철금속 업체 중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산이 최근 보고서에서 타겟 프라이싱이 얼마까지 보신 거죠? 저희가 한 7만 원 후반 정도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철강주에 투자를 할 때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단계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올해 3분기부터 좀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조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도 뭐 3월달 PPI가 되게 오래간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고, 그리고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도 아직 뭐 완연하게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은 좀 찍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들 국가들 철강 가격 상승하는 거에 키 맞추기로 중국 가격도 하반기 때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 가격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수입 규제하면서 한번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에 중국 수출 가격이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또 한 번 더 또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네. 리튬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가격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30년도까지 리튬 수요 대비 공급이 훨씬 더 미달할 거다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튬 관련된 업체들 주가를 보시면 뭐 SQM이라든지 엘버마 이런 업체들 주가가 작년 하반기보다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주가는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일 때 2022년도 대비 거의 한 80% 정도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구조적으로 리튬은 공급 부족으로 앞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예전처럼 또 리튬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며칠간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럼 이것도 괜찮아지는 거죠? 네, 뭐 네. 주가는 저희 뭐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네. 하는 거라서 일단은 뭐 최근에 이슈는 특별히 빠질 만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네. 그냥 뭐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철강 담당하고 있는 박성봉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철강, 리튬, 뭐 구리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으니까요. 네, 비철금속도 한번 볼 타이밍이 온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다 좋은데 네. 이러다 곧 8,000포인트 가면 네. 또 치킨 이벤트 하는 건가요? 네. 글쎄요. 뭐 8천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네. 근데 물상 말씀드리지만 8천이라는 숫자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니까요. 오늘 오후장 아니면 내일 다시 한번 8,000포인트 계속해서 온고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재테크 여정도 계속해서 8,000피를 넘어 그 이상도 볼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